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제를 우뚝 세운 근초고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제는 한강을 끼고 있는 작은 나라였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제13대 근초고왕은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먼저 나라 안으로는 왕의 권위를 튼튼히 하고 나라 밖으로는 남쪽의 마한 세력을 정복했다. 그 무렵 북쪽의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고국 원왕은 기름진 백제 땅이 욕심나서 한강 근처 땅은 농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한강을 차지하면 고구려 백성들이 배고픔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호시탐탐 백제를 노리고 고국 원왕은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백제로 향했답니다.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백제의 치앙성까지 이르렀고 고구려 군사들이 구름같이 몰려오자 백제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임금님 고구려에 먼저 항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근초고왕은 불같이 화를 냈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용서치 않겠다.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에게 전투를 맡기기로 했다. 지금 고구려군은 군사 수만 믿고 기세등등 하였는데 우리가 먼저 칠 거라는 생각도 못할 테니 지름길로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해라. 근구수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치앙성 근처에 다다란 근구수는 고민에 빠졌다. 아무래도 고구려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막사밖이 소란스러워져서 사기라는 고구려 군사가 찾아온 거야.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들여 보내주십시오. 고구려 군사가 이곳에 오다니 어찌된 일인가. 근구수는 일단 그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사기는 실수로 왕이 타는 말의 발굽을 상하게 하자 벌을 받을까봐 고구려로 도망갔던 백제 사람이었다. 사실 고구려군 대부분은 저처럼 농사를 짓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사는 붉은 깃발을 들고 있으니 그들을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자연히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백제 장수들은 사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백제를 부리고 도망친 자가 어찌 우리를 돕겠습니까? 고구려에서 보낸 첩자일지도 모릅니다. 근구수는 장수들을 물러나게 한 뒤 다시 한번 물었다. 너 말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러자 사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근구수는 막사 밖으로 나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래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저자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근구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붉은 깃발을 든 군사를 먼저 공격하라. 싸움에 나선 근구수는 사교의 말대로 명령했다. 붉은 깃발을 든 고구려 군사들이 쓰러지자 나머지 군사들은 허둥지둥 도망가기 바빴다. 사교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백제군은 이 전투에서 5,000명이나 되는 고구려 군사를 사로잡았다. 큰 승리를 거둔 근초고왕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제 모든 군사들의 깃발을 황색으로 통일할 것이다. 그러니 한마음으로 싸우도록 하라. 그 당시 황색은 중국의 황제를 뜻하는 색이었어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그만큼 백제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거다. 군사들 사이로 나부끼는 황색 깃발을 보며 근초고왕은 흐뭇하게
웃었으며 우리 고구려가 백제 따위에 패배하다니. 한편 단단히 화가 난 고국 원왕은 다시 백제를 공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초고 왕은 가만히 당하지는 않았다. 미리 고구려에 첩자를 심어두었던 거다. 고구려 군사들은 반드시 예성강을 지날 것이니 그곳에 우리 군사들을 미리 숨겨두도록 하여라. 캄캄한 밤 고구려 군사들이 조용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강을 건너 군복이 물에 젖어서 무거운 데다 놀란 말들을 진정시키느라 다들 지쳐 있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공격하라! 백제군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자 깜짝 놀란 고구려군은 우왕좌왕하며 백제군이 공격한다. 조심해라. 백제군의 급작스러운 공격에 고구려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구려 군사들은 순식간에 백제군에 둘러싸였다. 허둥대다 물에 빠져 죽은 군사들도 많았고 백제 군사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승리를 기뻐했단다. 고구려는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고구려가 다시 백제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고구려를 쳐야겠다. 근초고 왕은 근구수와 함께 3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쳐들어갔다. 백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며 근초고 왕은 장수들과 함께 작전을 언언했다. 추운 날씨에 먼 길을 오느라 군사들이 지쳐있어 최대한 빨리 전투를 끝내야 한답니다. 성을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겨울인데다가 평양성이 워낙 튼튼해서 전투를 길게 할 수 없었다. 한편 고구려 군사들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평양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다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고국 원왕은 성문을 걸어 잠그게 한 뒤 긴장된 마음으로 백제군의 공격을 기다렸다. 거센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평양성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맞붙었다. 평양성을 공격하라. 백제군은 성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사다리를 놓아 성 위로 올라갔다. 고구려는 고국 원왕까지 직접 전투에 나서 평양성을 지켰으며 성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화살을 쏘아라. 근초고 왕은 군사들을 지휘했고 성벽 왼쪽이 약하다. 왼쪽으로 전진하라. 그런데 갑자기 백제 군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으며 고구려 왕이 화살에 맞았다. 고국 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만 거다. 왕이 죽었으니 고구려군은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만하면 우리의 힘을 보여줬으니 됐다. 싸움이 길어지자 근초고 왕은 일단 물러났고 평양성까지 오면서 차지한 땅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백제는 이제 황해도 부근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으며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를 지킨 근초고 왕은 이제 바닷길로 눈을 돌렸다. 평양성 남쪽 땅을 차지하면서 바닷길로 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백제는 중국의 발달한 문화와 물품을 들여왔고 그리고 백제의 문화와 기술을 외에 전해주었고 여러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백제는 더욱 발전했단다. 작은 나라였던 백제는 어느새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었으며 칠지도 이야기. 근초고 왕이 다스릴 때 백제는 외나 중국과 많은 교류를 맺었어요. 특히 외는 백제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칠지도랍니다. 칠지도는 근초고 왕이 외왕에게 선물한 철로 만든 칼이며 길이가 약 75cm이고 양옆에 3개의 가지가 있지요.
칼의 앞면과 뒷면에는 백제의 왕이 외왕에게 이 칼을 내려준다는 내용과 지금까지처럼 좋은 칼이 없었으니 이를 후세까지 전하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답니다. 이처럼 귀한 칼을 건초고 왕이 외왕에게 내려준 것은 그만큼 백제와 외의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백제가 철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고 그 기술을 외에 전달해 줬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현재 칠지도는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의 귀한 보물로 보관되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